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 제목은 와인은 왜 떫을까? 그리고 폴리페놀의 바이오 접착 화학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인 안에 있는 이러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실제로 접착 형상에 기인해서 떫은 맛을 내기 때문인데요. 제 연구 주제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이러한 주제로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의 신미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와인은 왜 떫을까? 부제로 폴리페놀의 바이오 접착 화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에 있는 실제 캐슬 와이너리라고 불리는 와이너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기후가 좋고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와인들이 많이 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날씨가 좋고 환경도 너무 좋아서 정말 이런 곳에서 살면서 와인을 마셔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와이너리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 이 와인, 특히 레드 와인이 왜 떫은 맛을 내는지 좀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차이를 아시나요? 보이시는 것처럼 레드 와인은 빨간색, 화이트 와인은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드 와인이 조금 더 떫은 맛을 많이 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껍질과 씨앗을 함께 와인 제조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포도의 껍질과 씨앗에는 어떤 성분이 있기에 이러한 떫은 맛을 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떫은 맛,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포도 품종을 이해하신다면 그 떫은 맛이 과연 어떤 품종이 가장 강한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자주 봐왔던 와인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닌 테이블이라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마켓에 가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그 맛에 따라서 포도 품종만 보더라도 이 와인이 대충은 이런 맛이겠다, 떫은 맛이 강하겠다, 적겠다 이런 정도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포도 품종의 피노누아 라고 하는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 폴리페놀이 적은 품종부터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탄닌이라고 하는 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와인의 종류로 크게 양극단에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진판델, 쉬라, 말백, 멀롯이라고 하는 다양한 포도 품종이 있는데 이러한 포도를 이용해서 만든 와인은 조금 더 마일드하고 조금은 덜 떫은 그런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탄닌이라고 하는 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긴 분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화학 구조물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실 그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분자가 바로 이 폴리페놀입니다. 중간에 OH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육각 구조 링을 보이실 텐데 이러한 육각 구조와 OH가 3개가 달려있는 이 파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파트를 파이로갈룰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이로갈룰이라고 하는 분자는 접착력을 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접착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소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리페놀은 와인 말고도 녹차, 커피, 견과류의 떫은 맛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폴리페놀, 특히 하나의 종류로서 탄닉 엑시드라고 하는 탄닌산 분자를 들 수가 있고 이러한 분자들을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해왔습니다. 탄닌산이라고 하는 분자에도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이 파이로갈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파이로갈룰은 우리 침 내에 있는 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굉장히 강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결합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입 안에서 그런 떫은 맛을 내는데 이러한 폴리페놀 탄닌산과 뮤신의 단백질 결합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탄닌산과 뮤신을 어떤 비율별로 섞어 보았을 때 보이시는 사진처럼 높은 비율로 갈수록 굉장히 뿌연 어떤 액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작은 입자들이 좀 더 크게 형성이 된 어떤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닉 엑시드와 단백질 결합체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정말 이제 시중에 파는 와인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폴리페놀의 어떤 접착력을 연구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와인에 있는 이러한 탄닉 엑시드가 왜 떫은 맛을 내는지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시는 그래프에서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탄닌의 양에 따라서 실제 시중에서 파는 와인들이 어떻게 그 접착력들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와인 1번은 탄닌이 적은 피노누아 와인을 이용을 한 것이고 와인 2번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탄닌이 많은 와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와인 2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탄닌이 많기 때문에 침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과의 결합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그런 윤활제적인 역할을 완전히 잃게 하고 탄닌이 그 침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이제 입 안에 있는 단백질들을 전부 사라지게 하고 때로는 침샘에서 침이 사라졌으니까 조금 더 많은 침이 분비되게끔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합적인 현상 때문에 저희가 와인의 어떤 풍미와 그 다음에 떫은 맛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닌이 적은 경우는 이러한 프로틴과의 접착력이 낮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떫은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메디컬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분자는 접착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단백질과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폴리페놀의 단백질 결합력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만든 어떤 소재를 원하는 곳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폴리페놀의 어떤 바이오 소재로서의 미래는 의료용 접착제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응용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시면 예전에는 정말 이 바느질에 기반을 해서 피부를 봉합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덜마본드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접착제로 피부가 찢어진 부분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피부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접착제 같은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의료용 소재의 미래는 특히 접착제의 미래는 이러한 수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몸에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탄닉 엑시드 혹은 폴리페놀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물에서도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접착을 할 수 있는 접착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중에서 이러한 접착력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까? 아마 예측하시다시피 인체 내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인, 키드니, 렁, 그다음에 눈, 심장, 그다음에 근육 모두 다 70% 이상의 물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물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폴리페놀과 같은 분자들이 접착력을 보일 수 있다면 저희가 만든 어떤 신바이오 소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능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폴리페놀을 기반을 한 어떤 바이오 접착 소재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매우 연한 조직, 예를 들어 간과 같은 조직은 굉장히 소프트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에서 어떤 출혈이나 아니면 손상이 일어났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강한 접착력을 갖는 소재라면 전혀 압박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얻는 것만으로도 어떤 지혈이나 봉합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접착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정말 쉽게 타겟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원하는 치료 효과를 갖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고효율로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실제 인공장기를 만들기 위한 사람이 모두 다 다르듯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기의 모양, 크기 모두 다른데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바이오 프린팅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접착 소재를 이용을 한다면 그러한 바이오 프린팅을 조직 위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인에 있는 폴리페놀과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접착 소재의 미래를 함께 연결지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했던 연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탄니객시드는 단백질과도 결합을 굉장히 잘 하지만 유전자, DNA와도 굉장히 결합을 잘 합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분자들과 결합을 굉장히 잘 하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 물질을 그냥 단순히 섞어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응집체가 형성이 됩니다. 저걸 저희는 하이드로젤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하이드로젤은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압박이 어려운 장기에 출혈이나 손상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올리면 즉각적으로 어떤 지혈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폴리페놀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기를 어떻게 표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더 치료와 관련된 그런 응용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폴리페놀의 접착력은 특히 더 혈액이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혈액과 가장 관련성이 깊은 장기로 아마 심장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이제 굉장히 혈액을 이렇게 펌핑을 하면서 몸 전체로 혈액이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보내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장의 이러한 다이나믹한 움직임 때문에 어떤 약물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의 거의 1위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 병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심한 경우에는 직접 흉곽부를 절개를 해서 오픈으로 설저리를 하거나 아니면 시술로서 가늘고 긴 카테터라고 하는 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을 표적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처럼 혈액 샘플링 하는 식으로 그런 간단한 주사 방식으로 표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탄닌산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 중에 하나로 이러한 탄닌산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단백질 결합체를 정맥으로 주사를 하게 되면 보이시는 사진에서 저 빨간 표시가 굉장히 단백질이 많이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심장에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러한 입자들이 질병 모델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G 모델에서 심근경색 모델을 유발을 하였고 단백질과 탄닌산, 폴리페놀을 섞어서 주사를 하였더니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저 단면 부분이 바로 심장의 그 단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하얀 부분들이 이제 죽어 있는 조직인데요. 폴리페놀과 단백질, 이러한 약물을 탄닌산 기반으로 전달을 하였더니 저 하얀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성으로 새로운 이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특성으로 폴리페놀이 이러한 심장을 타겟팅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제 추가로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위에서 프린팅하는 방식을 앞에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과연 사람들은 프린팅을 이용해서 어떤 걸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2D로만 컬처하던 이러한 세포를 3D로 만들기 위해 실제 작은 사이즈의 올겐을 디자인을 하고 장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실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큰 크기의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프린팅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폴리페놀을 가진 이 물질이 이 모든 걸 다 이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 그 수준은 되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접착 소재의 미래는 환자가 어떤 특정 부분에 손상이 입은 조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살짝 절개를 해서 그 위에 다이렉트로 프린팅을 할 수 있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폴리페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잉크인데요. 이러한 잉크 소재를 이용해서 심근 조직 위에서 직접 어떤 구조체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시추 상황에서의 바이오 프린팅 소재로서 폴리페놀이 갖고 있는 접착력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실제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언제나 자연에서 배우는 어떤 의료용 신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자연에서 답을 찾는 과학기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공계 학생분들이라면 궁금증을 갖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현상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무심코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의료용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